네. 아유, 야 나는 뭐 한 달 전에 G 플립 7 뭐 30만 원에 샀다 이런 분도 계신데 이게 30만 원입니까? 아니 만약 공기계 30만 원에 샀으면 인정. 그건 인정. 예. 그건 아니죠. 2년 3년 약정 묶여갖고 매달 뭐 9만 원 10만 원씩 요금 내면서 맞아요. 그 뭐 그걸 자랑합니까? 그렇게는 다 사지. 그렇죠. 이거는 한 달에 뭐 한 15,000원짜리 요금 가입해도 될 걸요 아마. 그럼요. 아이들은 뭐 10,000원 정도면 뭐 되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네. 지금도 G 플립 3가 신제품 95만 1,000원에 이 쓱닷컴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아, 지금 찾아봤지 또 나는.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백제 시대 나온 거 아니냐. 여러분 농담 적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역시 뭐 큰일 없으니까 또 오르네요. 예,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아주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은 아니고요. 뭐 다우 0.43, 나스닥 0.37, S&P 500이 0.27. 그러니까 이제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옛날처럼 뭐 변동폭이 아주 크지 않아요. 뭐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시작 0.13 플러스 시작해서 저점이 마이너스 0.19, 고점이 플러스 0.36, 종가가 플러스 0.27. 그냥 그만하게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얘기를 계속했던 매그니피센터 7개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위주로 올랐던 부분에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화두는 AI이고요. 네. 우리 시장의 화두는 정책입니다. 상법 개정 정책. 이 두 가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 예비보고서가 나왔는데 신규 일자리가 연간 91만 명 정도 하향 수정 발표해서 뭐 충격적이다.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시장은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그냥 곧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가에서 예상하는 수치 내에 있었습니다. 범위 내에. 요 수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맞아요. 물론 작년보다 크지는 않았지만요. 네. 작년에 예비치 81만 8천 명 하향 수정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확정치는 59만 8천 명 확정치로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일자리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경기 상황,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기 둔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이미 나이먼 이분이 또 나섰죠. 미국은 침체로 가는 길인지 단순한 약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침체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된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핵심은 이제 AI 관련주들입니다. 오라클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볼 때 플러스 27% 지금 제가 상승하고 한번 있죠. 볼게요 지금. 네. AI 기반의 수요가 증가됐고 이번에 그 매출과 실적이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급등한 것은 최근에 빅테크들과 몇 개들과 계약건이 있었다. 그래서 네. 예약된 매출이 4,550억 달러이다. 음. 작년에 약 3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플러스 27%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길주들이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도 한 26%, 27%이 정도 예, 올라가고 그 정도 있네요.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루빈을 2026년 말에 양산한다,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오라클의 시간의 상승이 엔비디아와 AMD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시간에서 약간 오르는 한 2%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엔비디아 반등했습니다. 1.45%, 애플은 1.48%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알파벳 2.3% 오르고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시겠죠. 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더 올라가고 다른 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번 뉴스입니다. 구글이 급등을 했었죠. 물론 구글 급등했을 때는 그 크롬, 네.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구글의 자체 칩에 대한 기대감, 요게 있으면서 구글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또 급등을 했죠. 그 당일날 9%, 그 다음날 한 4%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건 이제 AI 칩 매출 증가 및 오픈 AI와 칩 개발 및 생산한다. 요 내용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라클이 AI 기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예약된 매출이 4,550억 달러가 된다. 그래서 시간에서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좀 이따 이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175억 달러 AI 인프라 공급 계획을 한다면서 시간에서 지금 40% 정도. 이게 지금 네비우스가 지금 주가를 보면요, 시간외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시간으로 됐는데 주가 자체가 49%가 올랐을 거예요. 네.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게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코어위브 벤처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서 7%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노데이터라는 회사는 12% 정도 올랐어요. 여기는 이제 AI 향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고 있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형 데이터 센터향 GPU 공급, 그걸 이제 우리가 AI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게 수익과 연결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 전에는 한 기업이 하나가 더 있었죠. 팔란티오가 있었죠. 지금 여기 있는 네비우스, 코어이브 뭐 이런 회사, 오라클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그 AI 소위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예전에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 PC 단이 아닌 대형 하드웨어가 장치가 되어 있는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것만이 아닌 거기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그걸 API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GPU를 통해서 그것을 데이터 센터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쪽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는 AI가 확산되고 있구나.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화되고 제품화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맨날 2000년도에 IT 버블 붕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라는 IT 버블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하고 그때, 그리고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크게 빠지고 실제로 인터넷 시대가 향후에 한 20년 정도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 캐즘이라는 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캐즘이에요. 그게.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AI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상승한 부분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엔비디아를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LLM 처음에 나왔을 때, 챗GPT 나왔을 때를 시점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 주도의 그것만 바라보고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꺾이면 그러면은 AI 버블 붕괴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들 기업이 실제로 이게 생산성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발생이 돼서 이게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캐즘이 작거나 없이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라니까 확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를 되게 찾으려고들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뜨니까 얘들이 실제로 네. 움직이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야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일단 그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서너 차례 드린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가 주도주잖아요. 네. 그럼 엔비디아 주도 속에서 엔비디아가 멈춰 있는 상태, 엔비디아가 빠지는 상태, 엔비디아가 오르는 상태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네. 다른 것들이 대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시장 자체에서.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데서 올라와서 지수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이 미국에서 지금 주가 시장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엔비디아가 저기서 빠지면 밑으로 빠지면 추세적으로 빠지면 시장이 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뭐냐면 충분한 유동성 이건 시장 저변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들이 전부 다들 이런 서비스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막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서비스하는 기반에 있는 하드웨어는 뭡니까? 다 GPU, 엔비디아 GPU예요. 엔비디아 GPU 갖고 이거 서비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러면 여기서 꺾어지느냐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성장이 있는데 그 성장이 좀 느려지는 것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모르는 부분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은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길게 드린 이유는 네. 이거 확실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황의 변화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의 변화가 우리가 왜 테마가 형성되면 우리 맨날 조방원 얘기하듯이 조선 가다가 방산 가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뭐 2% 3%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이 돼서 그쪽에 굉장히 화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황과 지금 수급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엔비디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마디로 미국 시황을 얘기하면 그냥 AI의 확산, AI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산이 핵심이네요. 확산. 예,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AMD도 따라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반은 다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더 주가 측면에서 많이 오르는 데는 그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업체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네. 마이크론 전고 좀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정책이요, 정책. 우리 시장은 정책, 미국은 AI, 우리 시장은 정책인데요. 코스피가 1.26% 올라서 3,260포인트가 됐습니다. 3,316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니까 이제 넘어서겠죠. 7월 11일부터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7월 11일부터 두 달간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 박스권 돌파를 이번 연휴 끝나고 할 거냐, 그 전에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연휴를 맞이할 거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가지 않겠냐라고 여의도에서 좀 솔솔 그런 얘기 나온다는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국회 본회의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산 소각하고 세제 정책과 그리고 요번에 양도세 기준 네. 이걸 지금 확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그와 사이에 추석 연휴 전에 나오면 시장은 일단 시고수를 해놓고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그동안에 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곧바로 좀 올랐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사줬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주, 2주 정도 좀 팔다가 지난주서부터 사기 시작했죠. 지난주. 근데 이게 사실 내일이 동시만기예요.
네. 내일 선물하신 동시 만기 이후에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금요일 날 있을 거고 다음 주 한 화요일쯤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진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혹시나 선물 동시 만기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6,84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들이 같이 매수했어요. 동반 매수하는 날은 상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1.26%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내용이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의 질이 좋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선현물을 동시 매수해줬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4,500억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약 3,3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금융투자 매수 외에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로 강세를 보였고 지수는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는 외국인, 정책, 네. 그리고 대형주 위주. 네. 뭐 늘 뭐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돌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딱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2% 오르고 SK하이닉스 3.97% 올랐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2,747억 순매수,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3,876억 순매수했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6,500억. 6,500억. 외국인들이 6,800억 샀거든요. 아, 두 개를 다 샀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서 시총 상위 거기서도 반도체 위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확인이 또 된 겁니다. 또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수급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주주 요건 완화 그리고 뭐 지금 정책들 3법 개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공개자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양도소 기준을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본인이 대통령 직접 한다는데 기자회견에서 한다는데 50억을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증권주와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주들은 미래에셋증권 11%, 키움증권 8%도 한 8%에서 10% 정도 대부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처음에 6월 달에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지주사와 금융사가 올랐죠. 네. 그게 어제 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달 동안 눌림이 있다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그때 얘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막 급등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것이 어제 또 하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멈춰져 있는 동안에도 반도체의 장비주들은 좋았었거든요. 다 좋지는 않았지만 일부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8% 10% 제가 이렇게 종목을 적어오는 거는 종목 설명보다도 2% 3% 올라가는 걸 제가 적어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10% 이상씩 이렇게 오르는 건 특이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섹터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적어 오는데요. 어제 반도체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AI에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표현을 드리죠.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더더욱 반도체 D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는 또 하나의 뉴스는 요거죠. 삼성전자가 HBM4 양산 준비를 이제 확실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택에 있는 그 뭐 P4, P5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요 공장을 하반기에 일시 공정, 즉 HBM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P5 공장은 건설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왜 TV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네. 근로자들이 막 들어가고 나오는 게 빠져나오는 거 보고 그랬는데 근처 부동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거 언제 시작하냐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봤다고. 10월부터 본격 재개해서 장비 반입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루빈 양산 시점에 봐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HBM 양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전에 미리 움직인 건 뭐냐면 미국의
삼성전자의 공장 장비 반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거는 원래 좋았어요. 그쪽은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와 함께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사, 지주사, 반도체가 딱 오르니까 참 우리나라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기자재가 5% 6%씩 다 떨어졌어요. 또 무려 1주 반 동안 그냥 막 급등을 하더니 네. 어제는 조선기자재가 매물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바이오 종목에서도 일부 아주 약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차익 매물 나오고 조선기자재들은 꽤 한 5%에서 8%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미국은 AI, 우리는 네. 정책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까 제이미 다이먼의 워딩을 좀 설명드렸지만 JP 모건의 보고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 매도의 신호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한 현상인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네. 미국은 지표도 안 좋죠. 고용 지표도 안 좋죠. 뭐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수는 시장은 떴으니 그것은 금리 인하 기대하고 때문에 뜬 거 아니야? 실제로 금리 인하하면 그때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가만히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시장의 관심은 그냥 AI라는 거예요. AI 확산. 그렇게 좀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달간에 있었던 박스권, 요 박스권을 돌파는 외국인 순매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법과 세제 정책으로 함께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어제 이게 두 가지가 맞아진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맞아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대통령이 직접 양도세 기준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돌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자사주소가 의무화 등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추진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시장에서 바라고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자사주소가 의무화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배임죄 완화 추진은 기업들이 배임죄 이거 진짜 코에 걸면 코골이 기에 걸면 기걸이 아니냐. 네.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과 대화를 하고 공청을 해서 완화 추진하고 표현을 기사에는 나왔지만 좀 규제를 어느 정도 하려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손질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장에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JP 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는 또 JYP가 네. 대통령. 네. 차관급, 주관급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이슈긴 하던데 하여튼 네. 뭐 오늘 뭐 전해드릴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봤는데 뭐 시장 뉴스는 아니니까 그게 시장에 영향 주는 그런 그렇죠. 건 아닐 네. 것 같아갖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두산에서 누가 이렇게 가는 거랑 예. 네이버에서 누가 가는 거랑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 오르는 거랑 예 JYP는 좀 다르지 않나.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오늘 또 JYP 엄청 달리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긴 한데 예. 그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 JYP가 거기 갔다고 해서 JYP 소속 사람들을 더 많이 뭘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JYP 소속 연예인들이 더 뜰 것도 아니잖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 행사 간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왜냐면 네. 정부 행사 가면 마이너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뭐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보통 요즘 연예인들이 한 1년 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2년까지도 스케줄이 다 차 있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부 네. 행사 가려면. 네. 그러니 뭐 사실 그렇게 썩 도움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친환경차라고 하는 건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머스크가 갔을 때 야 이거 규제 풀리겠구나가 그렇지. 있지만 엔터는 사실 규제 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JYP가 정부 일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또 뭐 심리로 또 많이 가니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플러스가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주식은 되게 단순하니까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고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게 전반적으로 그래요. 저는 약간 악재로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현 정부에서 잘 뭐 좋은 인정을 받아서 특별히 더 잘 될 건 없는데 예. 다음 정부쯤 만약에 이게 교체가 되면 네. 찍히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주가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가요? 그건 지금 그때 당장의 주가 생각하시죠. 거기까지 아직 생각 몇년 안 하고요. 남았는데. 지난번에 그 네이버 있었어요. 예, 예. 네이버에 임원 2명이 들어간 그렇죠. 거잖아요. 뭐 한성숙 예. 대표. 근데 그러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예. 다시 다 내려왔어요. 주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의 이익이 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수급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 거죠. 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여튼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궁금하셔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약간 궁금했어요. 이게 네. 분명히 심리나 뭐 뉴스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오늘 갈 것 같긴 한데 예. 이거 안 갈 이거 얼마 진짜 며칠 못 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기도 하고. 네.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이따 어떡하니 경험적으로는 호재로 그런 경우에 받아들였는데요. 네. 근데 되게 단기적이다. 네. 했다고 했죠. 뭐. 네. 그리고 1번 되게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3, 4, 5번요. 조선방산 관련된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차관이 지금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어제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하나그룹과 방산에너지 광물 패키지를 하나그룹에서 제안을 했고 이게 지금 캐나다 국방부 차관이 왜 지금 잠수함 때문인가요? 잠수함 때문에. 어. 근데 결정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잠수함 그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보러 온 겁니다. 그냥. 시찰. 예, 시차로 온 거죠. 이게 독일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보러 온 거고 다음 달에 장관이 온다고 하네요. 다음 캐나다. 달. 예, 캐나다. 장관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보고서 내용을 좀 적어왔는데요. 미국의 방위 산업 있잖아요. 미국의 방위 산업의 2026년 내년 국방 예산을 봤더니 전기 대비 그러니까 2025년 대비 탄약 생산 확대, 네. 미국 내 조선 산업 기반 체계 강화,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확대라고 하면서 국방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내에 지금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미국 내 공급망으로 이 생산을 하기에는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4세대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네. 기존의 무기 체계 또는 보조 장비 요거는 동맹국에 검증된 제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결답이 나오잖아요. 그 동맹국 하면서 검증된 제품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5번째 뉴스는 미국은 LNG 수출 어마어마하게 LNG 수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누가 다 실어 나르느냐? 우리나라 한국이 실어 날리면서 LNG 선박은 한국이 이래서 실제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미국 선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 유니트리 맨날 들어서 알고 있죠. 유니트리가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 500억 위안 약 10조 원 정도로 상장 준비. 상해종합 지수에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상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네. 인기리에를 호황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죠? 성황리? 성황리. 용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성황리에 성공을 하면 그 섹터가 움직여요. 섹터가 테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7번 뉴스는요. 일본의 토요타 그룹, 토요타 자동차가 있는 토요타 그룹에서 토요타 자동차에 배터리 공급합니다. 네. 이 토요타 그룹이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법인의 25%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IRA 세부 규정에 따라서 중국 비중이 26% 이상이 되면은 안 되죠. 네. 미국에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봤을 때 토요타 자동차 미국에서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에 지분 투자를 해서 LG화학과 배터리 협력 강화를 한다라는 보도가 좀 있습니다. 요거 네. 후속 보소. 이쪽에 또 관심 있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관심 있게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번 9번은 시황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뒤에 거는 약간 흥미로운 거를 그냥 한 개씩 그렇게 갖고 오는데요. 네. 되게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8번은요. 9월 9일 기준 어제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1.1조 원. 한 달 동안 1.2조 원이 증가했고요.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는 4.1조 원. 전체 상장 비율 대비 코스피는 0.42%고 코스닥은 전체 지수익 대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스닥은 0.97%로 연중 최고. 어디에 많이 공매도를 했냐? 그랬더니 스테이블 코인 테마, 2차 전지, 화장품에 집중해서 공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한 부분이 있고 요 최근에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 공매도 요거 좀 가져온 이유는요. 아니, 2차 전지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많아요? 네. 아니 다 떨어졌는데 뭘 아직도 공매도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요. 반토막난 주가의 공매도는 증가. 뭐 요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 뭐 이렇게 네. 나 있는데도 공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공매도를 단기 급등한 종목들의 공매도를 하지만 네. 원래란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군요. 그 공매도의 전설 막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책들을 보면요. 네. 우리가 주식을 올라가는 주식에 더 올라타잖아요. 추세 매매 같은 예, 거요.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데 공매도를 더 심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형주는 선보는 혹시 사보셨어요? 한 1억, 2억 주식을 중소형주 살려면요. 네. 또는 팔려면 못해요. 음. 호가를 엄청나게 위로 올리는 내려야 될 만한 상황이 됩니다. 물량이 없어서. 예, 물량이 없어서 네.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네. 그런데 공매도가 그걸 타겟으로 해서 걔를 잡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특히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는 없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쪽에 공매도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물론 아무데나 하지는 않아요. 이유 없이 올랐거나 앞으로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데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냥 기준 없이 막 공매도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공매도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과도하게 내리거나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반등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시장 전체가 확 떠가지고 얘들이 한번 쇼커버링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냥 예. 근데 쇼커버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반대로 그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뉴스가 제일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여기. 예. 어마어마했죠. 미국 나스닥 상장사 에이코 홀딩스가 왜 24시간 만이냐면요. 5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네. 8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1.45달러에서 8일에 60달러가 된 거예요. 3,000% 30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짤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네. 뭐죠? 1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30배를 먹고 누가? 나왔네. 누군가가. 에이 거짓말. 근데 그 자기 그 캡처를 아니, 해서 그거 다 조작할 수 다 있어. 조작인가? 왜냐면 난 뭐 특별히 그 회사의 정보를 뭐 사전에 입수했거나 뭐 경영진이 몰라도 네. 그렇죠. 그 이 회사에 관심을 그렇게 가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듣보 회사에 네. 100만 원 이상 늘 사람 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래가 되고 있었으니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긴 있었겠죠. 뭐 또 에이, 아무튼 1억 넣어서 30억 1억까지는. 먹고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 아니, 얘긴데. 그건 우리나라 모르겠네. 짤이었네. 난 이건 거짓말이라고 예, 봅니다. 구라구라. 구라. 예. 이게 뭔지는 뭐 여러분 여기 이 내용 나와 있는 대로 샘 알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곧바로 이렇게 뗀 거고요. 댄 아이브스가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쟁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거 흥미롭다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이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전에 처음에 우리나라 밈코인 막 나오고 막 활성화됐을 때 있었죠. 그리고 네. 코인 거래소가 막 지금은 이제 다 정리되고 없지만 막 생기고 막 그랬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뭐 50몇 배까지 올랐다면서요? 5,400 장중에는 장중에 네. 장중에는 올랐다가 50. 이제 종가 30배로 간 건데 그 50몇 배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안 그래도 이제 그 류 기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류 기자가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먹고 나온 사람이 있대 하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아 그래요? 야 장중에 50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다 못 먹었네 이러면서 배 아프니까 그런 얘기 한번 해봤죠. 네. 사실이라면 쉽지 않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일단 그쵸. 상한가라는 게 네.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 미장에서 이런 거 한번 다 시원하게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예.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